이번 원포인트 특강에서는 형평성 파트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평성에서 특히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 이 주제가 굉장히 혼란을 주는 내용인데, 자, 먼저 이 의미부터, 일반적인 의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평선을 그으면 됩니다. 수평. 이 수평과 수직은 좀 계층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수평, 수직은 수직이죠. 자, 같은 선상에 있는, 수평에 있는 애들끼리는 같이 취급해야 된다. 즉, 같은 것은 같게 의 의미입니다. 수직은 다른 선상이죠.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된다 라는 게 수직입니다. 자, 수평과 수직, 우선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 수험서나 실제 기출에서도 그렇고 이것이 완전 정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 반대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공평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따른 차이입니다. 우리가 공평은 크게 기회의 차원에서 기회의 공평을 말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결과값의 공평, 결과의 공평을 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회로 볼 것이냐 결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얘네 둘이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공평을 다룰 때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바로 자유주의와 그다음에 이제 사회주의적 관점이 있는데, 자유주의는 보다 자유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나오는 어떤 뭐 능력이라든지 실적에 따른 차이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죠. 이에 반해 사회주의는 그러한 부분들도 최대한 좀 동등하게 맞춰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는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실적 이론이라고 합니다. 실적에 따라서 인정을 하자, 실적 이론이고, 사회주의는 평등해야죠, 평등 이론, 혹은 이제 욕구 이론, 다 사회주의적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 실적 이론의 대표적인 예는 공개 채용, 그다음에 이제 비례세, 세금도 이제 비례세, 이런 것들이 있고,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이제 것들은 채용에 있어서는 할당제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쿼터제, 그다음에 누진세, 부자일수록 더 많이 낸 누진세,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는데, 자, 이렇게 나누는 이까지는 고정입니다. 고정. 변하는 게 없어요. 고정. 이거는 고정. 근데 여기서 이제 각각을 설명을 할 때 이 공평을 기회로 볼 때, 그리고 결과로 볼 때, 이때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자, 기회의 공평으로 볼 때, 자, 사실 이건 일반적으로 아무 말 없이 그냥 공평이라고 나오면 보통은 기회의 공평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수험서가 이 기준으로 되어 있을 테고, 많은 기출들도 마찬가지로 이 기회의 공평으로 나왔는데, 이제 최근 몇 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결과의 공평으로 나온 기출이 있었고, 근래 수험서들 중에서도 그 기출에 맞춰서 이제 내용을 바꾼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선 기회의 공평에서 보면은, 자, 기회를 같은 것은 같게 한다. 사실 얘를 공채랑 할당제를 떠올리시는 게 가장 와닿을 겁니다. 자, 공채, 만인에게 평등하게 지원할 수 있게 길을 열어놨잖아. 왜? 너 다 같은 선상에 있는 애들이니까 똑같이 시험 쳐서 똑같은 기회를 주는 거야. 같은 문제로 같은 시간을 주고 같은 것은 같게 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실적 이론의 자유주의가 바로 수평적 공평이 되는 겁니다. 이에 반해 사회주의 입장에서는, 아니, 지원을 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누구는 잘 사니까 공부에 매진하고 비싼 학원 다니고 인강 끊고, 누구는 알바하면서 힘들게 공부하고 책 하나 사기도 힘들어하고 이런데, 그 선상이 같은 선상이 아니다. 좀 뭐 가정 환경이 불우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할당제라든지 뭐 이런 쿼터제를 이용해서 좀 기회를 더 줘야 된다. 다르게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것은 다르게 라는 말이 되는 거죠. 얘가 수직적 공평이 되는 겁니다. 요게 일단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 그래서 수평적 공평은 자유주의다. 수평적 공평은 실적 이론이다. 라고 나오면은 맞는 지문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공평을 결과로 볼 때는 이게 반대가 됩니다. 즉, 자, 결과에서 봤을 때는 자, 결과적으로 정말 다 같게 만들어야지. 결과 역시 같도록, 같은 것은 같다. 그러니까 실적이라든지 능력이 다르게 표현되더라도 같은 사람이잖아. 다 같잖아 우리는. 해서 같은 것은 같게.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사회주의죠. 사회주의가 같은 것은 같게, 결과적 차원에서. 그래서 수평적 공평이 되는 것이고,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실적 이론에서는 능력에 따라서 다르게 나왔는데 값이 다른 걸 어떻게 다 통일시키냐 라고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는 이제 얘가 수직적 공평이 되는 겁니다. 점수가 다 다른데 그럼 다 다르게 취급할 수밖에 없는 거지 라는 입장이죠. 그래서 지금 이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 뒤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기회의 공평, 뭐 결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수직적, 수평적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선택지를 상대적으로 보셔야 되고, 얘들은 가변적입니다. 가변적. 얘들은 가변적이다. 요쪽 얘들은 고정이다. 예를 들어서 자유주의인데 평등이론, 욕구이론 이러면 틀린 거예요. 자유주의인데 할당제 이런 건 틀린 건데 얘들은 고정입니다. 자유주의는 실적이론이다. 사회주의가 이런 이론들이다. 이건 고정인데 여기에 더해서 수직적 공평, 수평적 공평을 논할 때는 기회, 결과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반대로 나올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항상 상대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평등이론과 욕구이론에 대해서 자,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가운데 이제 절충이 있습니다. 절충설 혹은 절충적 공평이 있는데, 자, 이제 책마다 평등이론은 사회주의다, 욕구이론은 절충설이다 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반대로 평등이론이 절충설이고 욕구이론이 사회주의 이론이다 라고 나오는 데도 있는데 둘 다 맞습니다. 여기 너무 깊게 들어가서 매몰될 필요 없고, 학자들마다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이고 다 행정학의 특성 중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단 자유주의가 실적 이론이다 이거는 확실한 고정입니다. 그리고 평등이론과 욕구이론은 이 두 가지 전체가 좀 더 사회주의적인 생각에 가깝다라는 느낌만 가져가시면 충분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만 명확하게 정리하시고 이제 가시면